저는 70살 박영희입니다. 시골 중학교에서 40년간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퇴직했죠. 혼자 사는 생활이지만 나름 규칙적이고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5살이 된 장도윤이라는 그 제자는 저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엔 반가웠던 만남이 결국엔 제 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이면 저는 읍내 은행에 갑니다. 연금 통장을 정리하고 생활비를 찾는 일이 유일한 외출이자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섰죠. 은행까지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데 창밖 풍경을 보며 가는 길이 나름 운치 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김미나 직원이 늘 친절하게 응대해 주거든요. 그 아가씨도 이제 저와 몇 년째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할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건강하시죠? 응, 미나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통장 정리를 마치고 생활비 20만 원을 찾았어요. 한 달 생활비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거든요. 채소는 텃밭에서 기르고 쌀은 예전 제자 부모님이 가끔 보내주시고요. 업무를 마치고 은행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죠. 웃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데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누구시죠? 어디서 봤나요? 선생님, 저 장도윤이에요. 25년 전에 선생님께 국어 배웠던 도윤이요. 아,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도윤이는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 중에서도 특별히 똑똑하고 글을 잘 쓰던 학생이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100일장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고 고등학교도 도시의 명문고에 진학했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 나타나다니. 아이고, 도윤이 맞네. 이렇게 훤칠하게 컸구나. 얼마나 오랜만이야. 반가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정년퇴직 후 제자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도윤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변하지 않으셨어요. 전에 뵐 때와 똑같으시네요. 뭘 그런 소리를. 이제 나이 들어서 주름만 늘었는걸. 너는 정말 멋있게 컸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은사님다우세요. 따뜻한 미소도 그대로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 들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제자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도윤이는 제게 근처 찻집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어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오랜만에 뵙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요. 그래, 좋다. 오랜만이니 내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은행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도윤이가 커피를 주문하고 저는 따뜻한 차를 시켰어요. 도윤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도 했고? 네,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이고, 벌써 아빠가 됐구나. 시간 참 빨라. 찻집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윤이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기업 쪽 일을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대견했어요. 선생님, 요즘 사회적 기업이 각광받고 있어요. 저도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돈벌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일들이죠. 듣고 보니 참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제가 교사 시절 늘 강조했던 게 남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거였거든요. 도윤이가 그런 일을 한다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정말 대견하다. 내가 그런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니 선생님으로서 자랑스러워. 선생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배운 사람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교사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정말 보람있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제자가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교사였던 저로서는 제자의 성장 모습을 보는 게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시간 있어. 내가 하는 일 자세히 듣고 싶어?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 댁으로 찾아뵐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도 가져가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 집으로 오렴. 집에서 편히 이야기하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기뻤어요. 오랜만에 옛 제자를 만났고 그 아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동생 정자에게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언니, 정말 좋겠네. 제자가 찾아와서 안부 묻고 나도 그런 제자 한 명 있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도윤이가 참 착한 아이였거든. 지금도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더라. 어떤 일 한다고 했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더라. 정말 대견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도윤이와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25년 만에 만난 제자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도윤이가 보여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을. 그리고 그 만남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일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는 약속대로 제 집을 찾아왔어요. 도윤이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제 집을 찾아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커다란 서류 가방까지 들고 온 모습이 정말 성공한 사업가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어주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뭘.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제 작은 거실에서 녹차를 끓여줬어요. 도윤이는 정말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찻잔을 받더군요. 그리고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화려한 색깔의 브로셔와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말 보람있는 일이거든요. 도윤이가 펼쳐 보인 자료에는 희망 일자리 창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여러 장 있었는데 깔끔한 사무실과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그리고 도윤이가 어떤 행사에서 상을 받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큰 일을 하고 있었어? 네, 선생님.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정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실업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브로셔를 보니 정말 훌륭한 사업 같았어요. 통계도 나와 있고 성공 사례들도 자세히 적혀 있었죠. 지금까지 1,500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배운 사람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저도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도윤이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 보세요. 저희 교육센터에서 컴퓨터 교육받는 분들이에요. 50대, 60대 분들도 많거든요. 사진 속에는 정말로 중년분들이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취업도 하셨어? 네, 8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정말 보람있죠. 도윤이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신문기사 스크랩이었는데 사회적 기업 희망 프로젝트 고용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도윤아, 정말 대단하다. 장관상까지 받았구나. 네, 그런데 선생님, 사실 오늘 찾아뵌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윤이의 표정이 좀 진지해졌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무슨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사업이 큰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투자라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됐어요. 제가 돈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건 어려워하거든요. 투자라니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저희 사업에 돈을 투자해 주시면 나중에 더 많은 돈으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얼마나 많이? 선생님,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을 거야. 통장 정리할 때 보면 이자가 정말 적더라. 맞아요. 1년에 2%도 안 돼요.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이자가 2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매달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할 때마다 이자가 너무 적어서 아쉬웠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거의 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사업에 투자하시면 1년에 12% 이상 이자를 드릴 수 있어요. 12%라면 얼마나 되는 거야? 100만 원 투자하시면 1년 후에 1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은행보다 6배나 많은 이자죠. 숫자로 들으니 확실히 매력적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도윤아, 나는 돈에 대해 잘 몰라서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선생님은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위험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도윤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투자 계약서라고 하더군요. 복잡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절차는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은행 예금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위험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이자도 받고 필요할 때 찾을 수도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큰 결정인데 성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 결정을 빨리 못 내리겠어.
물론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는 게 이번 투자 모집이 이달 말까지거든요. 정원이 있어서요. 그럼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볼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얼마가 적당할까? 너무 큰 돈은 부담스럽고 보통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이자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요. 1,000만 원이라니.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1년에 12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질 텐데 도윤이는 그날 자료를 모두 두고 갔어요. 혼자 남아서 브로셔를 다시 천천히 살펴봤는데 정말 훌륭한 사업인 것 같았거든요. 사진 속의 도윤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여러 신문 기사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동생 정자에게 전화했어요. 정자야, 도윤이가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정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언니, 요즘 은행 이자가 정말 적잖아. 그렇게 믿을 만한 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12%면 정말 좋은 조건이네. 그런데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언니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는 거의 안 나오잖아. 믿을 만한 제자가 하는 일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동생마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기울었어요. 25년 전 도윤이를 기억해 보니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브로셔도 여러 번 들여다보고 신문 기사도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게 그럴듯했어요. 정부에서 인정받는 사업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흘 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투자해 보려고 해. 정말요? 선생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전화 너머로 도윤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와 투자 약속을 한 다음 날 평소처럼 은행에 갔어요.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김미나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거든요. 할머님,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미나야? 할머님, 요즘 통장 거래 내역이 좀 이상해요. 확인해 보셨나요? 말을 건 미나 씨는 제가 늘 업무를 보는 창구 직원이죠. 20대 후반의 성실한 아가씨인데 평소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평소와 다르더군요.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데 며칠 전부터 할머님 통장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소액 입금이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1,000원, 2,000원씩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대출한도 조회도 있었고요. 대출한도 조회? 나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미나 씨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정말로 제가 모르는 거래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작은 금액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내역들이 보였죠. 이상하네. 이런 거래들은 도대체 뭐야? 할머님,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같은 거요. 순간 도윤이 생각이 났어요. 투자 계약을 위해 신분증 사본도 주고 통장 사본도 줬었거든요. 도윤이가 투자 절차상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건데. 아, 투자 때문에 서류를 준 적이 있긴 해. 내 제자한테. 어떤 투자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나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제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하기로 했거든.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한다고. 할머님, 혹시 그분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나요? 응, 12%라고 했는데. 왜 그래? 할머님, 그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그런 수법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라니. 도윤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25년 전부터 아는 제자인데 설마. 아니야, 그 아이는 내 제자야. 25년 전부터 아는 아이인데 그럴 리 없어. 할머님,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지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아는 사람이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나 씨는 제게 몇 가지 조치를 권했어요. 일단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은행에 알리라는 거였죠. 그리고 절대로 추가 개인정보는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할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작은 거래들은 보통 통장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그리고 대출 한도 조회는 할머님 명의로 돈을 빌리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설마 도윤이가 저를 속일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미나 씨 말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버스에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와의 만남을 다시 떠올려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 조건이 너무 좋았던 것도 그렇고 서둘러서 계약을 하자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 정자에게 전화했어요. 정자야, 큰일 났어. 은행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무슨 일이야, 언니? 상황을 설명하자 정자도 놀라더군요. 언니,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 수법이 정교하다던데. 하지만 도윤이는 언니, 25년이 지났어.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아무리 착했던 아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정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사람은 변하는 걸까? 그 착했던 도윤이가 저를 속이려 할까? 하지만 은행 직원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로나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도윤아, 어제 은행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요,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것 같았어요. 내 통장에 모르는 거래들이 있다고 하더라. 작은 금액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래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아, 그거요. 선생님, 그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예요. 신용도 확인하고 그런 거거든요. 신용도 확인? 네, 투자받을 분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한 절차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도윤아, 혹시 투자 계약을 좀 미뤄도 될까?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누가 이상한 말을 했나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톤과는 달랐어요. 은행 직원이 조심하라고 하더라. 요즘 투자 사기가 많다면서. 아, 그런 거였구나. 선생님, 은행 직원들은 자기들 상품 말고 다른 투자는 다 의심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안 되니까요. 그런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서류들 다시 보세요. 다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인증받은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도윤이가 준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신문 기사도 있고 정부 인증서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전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가 온 거예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한도 5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원래 있던 카드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새로운 카드를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급하게 정자에게 전화했어요. 정자야, 내가 신용카드 만든 적 없는데 승인됐다고 문자가 왔어. 뭐, 그거 완전히 이상한데.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봐. 카드사에 전화해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됐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도가 500만 원이나 되는 카드였죠. 고객님 본인이 어제 저녁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인터넷도 잘 못해요. 카드 신청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고객님 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카드 발급을 취소하고 조사하겠습니다. 그때야 확실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도윤이에게 준 제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는 거였죠.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모든 게 나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믿었던 제자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급하게 미나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나 씨, 큰일 났어요. 제가 모르는 신용카드가 만들어졌어요. 할머님, 지금 바로 은행으로 오세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신분 도용이에요. 은행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믿었던 도윤이가 정말로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5년 전 그 순수했던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도윤이가 정말로 변한 걸까? 은행에 도착했을 때 미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할머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출 신청? 3천만 원짜리 대출이요. 다행히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보류 상태예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대체 도윤이가 뭘 하려는 걸까? 투자가 아니라 제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빼내려는 게 아닐까? 미나 씨, 나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무서워. 일단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도윤이라는 사람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으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제자인데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의 전화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급하고 다급한 느낌이었거든요. 여유롭던 평소 통과는 정반대였어요. 은행에 있는데. 도윤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선생님, 혹시 누구랑 얘기하고 계신가요? 은행 직원이랑요? 응,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내 명의로 카드도 만들어지고 대출 신청까지 들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님,
그분이 오신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응, 지금 오고 있다고 해. 설명하겠다고. 할머님,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명백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는데. 일단 경찰을 부를게요. 미나 씨가 급하게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혹시 정말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30분 후 도윤이가 은행에 나타났어요. 평소에 말끔한 정장 대신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도 초췌해 보였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은 모습이었죠.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어서 더욱 수상해 보였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도윤아,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만들어지고 대출 신청까지 들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한 짓이지? 도윤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믿었던 제자가 정말로 저를 속인 거였구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25년 만에 만난 제자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너는 내 제자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선생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이 졌거든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25년 전 그 순수했던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선생님, 처음엔 정말 투자금만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선생님 명의로 대출받으라고 협박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사채업자들이요. 저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명의로 대출받는 일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다른 어르신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나 씨가 옆에서 조용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 급해졌어요. 손을 떨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협박해서 제 가족까지 위협했거든요. 도윤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를 이용하려 했잖아. 내 전 재산이 위험에 빠질 뻔했어. 선생님, 제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위험에 빠질 뻔했거든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은행 밖으로 검정 승용차 한 대가 보였어요.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죠. 정장을 입었지만 뭔가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도윤이가 그들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선생님, 저 사람들이 저를 조종하는 사채업자들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나 씨가 급하게 은행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들은 거침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거의 문을 치는 수준이었죠. 야, 도윤아, 나와. 일이 틀어졌다며? 빨리 나와. 어머님들, 안쪽으로 피하세요. 위험해요. 미나 씨가 저와 도윤이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은행 보안 요원에게도 연락을 했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런 무서운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윤아,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김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제게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라고 시켰거든요. 안 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나만 속인 게 아니구나. 다른 어르신들도 위험에 처해 있는 거네. 아니요, 선생님이 첫 번째였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접촉 단계였거든요. 리스트에는 10여 분이 더 있었지만 다행히 제가 첫 번째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믿었던 제자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밖에서 소란이 계속됐어요. 사채업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야, 도윤아, 어디 숨었어? 나와.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나와. 그들도 경찰이 올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간단한 투자만 받으려고 했는데. 도윤아, 내가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내 개인정보는 이미 다 빠져나갔고 내 명의로 뭘 더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였죠. 미나 씨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어요. 할머니, 경찰이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창문으로 보니 경찰차 2대가 은행 앞에 섰어요. 사채업자들이 급하게 차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그들을 에워쌌어요. 한 명은 붙잡혔고 다른 한 명은 도망치려다가 넘어졌어요. 도윤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너도 저 사람들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도윤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25년 만에 만난 제자가 이런 모습이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후 도윤이와 밖에서 붙잡힌 사채업자들을 모두 연행했어요. 도윤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언젠가 꼭 사과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화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학생이었던 아이잖아요. 순수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미나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님, 정말 힘드셨죠? 하지만 큰 피해는 막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런 일을. 내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할머님이 용기 내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더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도윤이는 몇 달 전부터 사채업자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협박을 받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였죠. 그들은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을 노리는 조직이었어요. 할머님,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어요. 신용카드도 사용되기 전에 막았고 대출도 승인되지 않았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믿었던 제자의 배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 정자에게 전화했어요.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정자야, 다 끝났어. 도윤이가 정말로 나를 속이려 했더라. 언니 많이 상했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그래, 정말 실망스러워. 그래도 내 제자였는데. 25년 전 그 순수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언니, 사람은 변해. 25년이면 긴 시간이잖아.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를 이용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 정자가 저를 달래주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제자들을 자식처럼 아꼈는데 그중 하나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이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 모습, 끌려가면서도 저를 돌아보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충격 받으셨죠? 밤에 잠은 주무셨어요? 응, 미나야.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나더라. 할머님이 용기 내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 나 말고 다른 분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구나. 네, 경찰 조사 결과 그 조직이 여러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리스트에 10여 분이 더 있었어요. 할머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제자에게 배신당한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로 인해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니. 미나야, 고마워. 내가 처음에 경고해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할머님이 제 말을 들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설마 하면서 끝까지 믿으려고 하시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가 저와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님, 꼭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거절하셔도 돼요. 아니야, 한번 보자. 마지막으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 사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경찰서 면회실에서 도윤이를 다시 만났어요. 수갑을 찬 채로 앉아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이더군요. 얼굴도 상당히 야위었고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아,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정말 이해가 안 돼. 선생님, 처음엔 정말 투자만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년 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채를 쓰게 됐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1,000만 원 빚이었는데 3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넘게 불어났어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도 나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어? 선생님,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을 위협했거든요.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제야 도윤이의 상황이 조금 이해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도윤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한다든지. 무서웠어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아끼셨으니까. 나를 아끼는 마음을 이용해서 속인 거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도윤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도윤아, 내가 힘들었던 건 알겠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나도 혼자 사는 노인이야. 만약 내 전 재산을 잃었으면 어떻게 살아? 연금만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든데.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만 생각했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윤이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는 애매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아이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던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25년 전 졸업식 사진이 있었어요. 도윤이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희망에 찬 아이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자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뭔가 더 해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정자가 찾아왔어요. 언니 많이 힘들지? 어제 면회 다녀왔다며? 응,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나름 사정이 있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어. 언니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데 정자야, 내가 교사 시절에 뭔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제대로 가르쳤을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언니 가르침 받은 제자들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내 제자가 이런 일을, 내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했나? 언니 사람은 각자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야. 언니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정자의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사로서 제자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며칠 뒤 미나 씨가 퇴근길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음은 좀 정리되셨어요? 응, 미나야.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할머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던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면서요? 응, 도윤이는 3년형을 받을 것 같고 사채업자들도 다 잡혔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님,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이번에 처음 당해봤는데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할머님,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정보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요. 미나 씨의 당부를 마음에 새겼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할머님, 투자나 돈 관련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어. 이번 일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 미나 씨가 돌아간 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교사 시절부터 써오던 습관이었거든요. 오늘로 도윤이 사건이 거의 마무리됐다. 제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사건을 신고한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머님, 그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할머님 용기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구나. 네,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하는 어르신들 대상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 경험을 들려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생각해보니 좋은 일 같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첫 교육이 있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참석할게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할머님이 겪으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점이 의심스러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제가 당한 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이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다른 분들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70살이 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 제 인생에 또 다른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윤이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이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채업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제 통장과 신용정보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도윤이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읽어보기로 했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육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사기 예방 교육에 참가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자를 사칭한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편해졌어요. 25년간 교사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여러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은행에 꼭 상의하세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인데. 저도 처음에는 의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이 경고해줘서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해요. 교육을 마치고 나니 뿌듯했어요. 제가 당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한 달에 2번씩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한 어르신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한 걸 막았어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바로 알아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당한 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사기 예방 홍보대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할머님의 교육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식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윤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클 뿐이죠.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상처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도 않았어요. 다만 더 지혜롭게 믿을 뿐입니다. 교사였던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말이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